부탁 말씀 하나 드립니다. 네, 다시 국내 언론 한 분 질문 요청드리겠습니다. MBC 김재경 기자님. 예,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그 질문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저희가 지난 4년간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질문 기회를 단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통령 뭐 민간인 전용 탑승기 보도도 있고 뭐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MBC 네. 구성원들이 했었는데 당시 출입했던 기자들이 이제 너만큼은 반드시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주 기회를 드리세요. 전에 못하신 것까지 다 하게. 그래도 뭐 다들 공정하게 네. 질문 기회를 받는 것 같아서 네. 느낌이 새롭고요. 그 질문 드리자면 저는 그 종교와 정치 분리 문제를 네.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특검 법안이 이제 통과 네. 뭐 앞두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그 좀 행보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반대했다가 그 다음엔 통일교만 했다가 또 이제 신천지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니 또 따로따로 각각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이게 혹시 지연 작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네.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연장선상에서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게 정치일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뭐 그런 게 많죠. 대표적인 게 저는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장동 특검 그때 제가 야당일 때도 하자고 좀. 근데 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뭐 언론의 역할도 꽤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의되면 다음엔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을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제가 밤샐 겁니다. 그 합의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이걸 특검을 날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속된 말로. 일방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그것도 뭐 검찰, 경찰이 같이 하면 제일 낫겠다. 왜냐면 뭐 수사권이 어쩌고 뭐 불신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면 그런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뭐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죠.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도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 저는 뭐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걸 주로 보고 있는데 보도 얘기가 하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교 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에요.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뭐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충돌은 해소되지가 않아요.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된다. 갈등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뭐 아니까 뭐 땡땡 의원 찍어주면 뭐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거기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신천지는 뭐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뭐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거,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와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님.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입니다.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발되고 오늘 마침 송부 기한인데요. 그 재송부를 요청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여당에서도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만약에 열고 기회가 주어지고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대 여론이 계속 많아지면 좀 지명철에도 검토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뭐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재판을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인 쪽 얘기를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평생을 해왔잖아요. 직업으로. 이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요, 100%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피고 측이 써놓은 유능한 변호사가 써놓은 주장을 잘 읽어보면 100%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좀 서요. 양쌍방의 얘기를. 그래서 재판제도가 원래 공격 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더라.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그런 신념이 생겼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를 잘 안 믿어요. 근거가 뭔데? 이쪽 입장은 뭔데? 제가 꼭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레드팀 이런 거 좋아해요. 반대쪽 얘기를 꼭 들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쪽 얘기는 위험하거든요. 그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좀 아쉽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겠죠?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청와대의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디에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뭐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능하단 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섭섭해. 지지 처리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럼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겪었던 참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이게 저희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출신이나 그러니까 이를 대표하던 진영, 또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변하지 않죠. 예를 들면 칼 쓰는 민족,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이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강요 임명이나 우리 청와대 참모들을 꾸리는데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른 의견도 좀 반영도 좀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또 보수적 질서가 또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가면서 가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이제 물론 소수가 있죠. 다른 장관도 계시고, 다른 위원장도 계시고, 참모들도 있고 하긴 한데, 이번 이혜훈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긴 했지만, 이제 싸움은 일단 끝났고, 이제는 함께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사실은 필요한 만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 최소한을 나름 시도하고 있다. 참 어렵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문제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질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